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애가 갑자기 좀 퇴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거나 말을 잘하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거의 모든 경우 자라나면서 좁아지거나 괜찮아지지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자폐 아이의 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올렸던 이제 우리 아이 뇌 관점에서 바로 알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에서 이제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언급을 했었고, 특히 이제 자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좌뇌 우세 경향이 강하고 우뇌가 많이 약해져 있는 이 상태를 오늘 조금 더 좀 자세하고 깊게 한번 설명을 해 볼까 해요.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아이의 뇌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간단하게 이제 자폐라는 병명을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어보자면 좀 기능적 단절 신드롬, 이제 영어로는 functional disconnection syndrome이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.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한 논문을 살펴보면 이 기능적 단절 신드롬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. 넓게 펼쳐져 있는 뇌 피질 네트워크의 기능적 단절, 비대칭이 특정 회로의 시간 간섭성, 이걸 이제 템포럴 코히런스라고 하는데, 이 저하시킴과 동시에 다른 뇌 회로의 시간 간섭성을 증가시킨다.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이 말이 무엇이냐 한번 자폐 아이의 뇌에 적용을 시켜 볼게요. 특정 회로의 기능, 스킬들은 평범한 아이들보다 뛰어나고 그 외에 다른 회로의 기능과 스킬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고요. 이게 이제 흔히들 이제 자폐 아이 부모님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셨던 것 같은데, 많이들 이제 우리 아이 그래도 되게 똑똑한데, 되게 창의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천재 같아요. 그래도 자폐가 맞아요?라는 질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말씀을 드리면 자폐 성향이 강할수록 장점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단점은 한없이 약해져 있는 게 전형적인 배 아이들의 특징이고, 이것이 이제 뇌 회로들이 이제 기능적 단절, 비대칭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첫 3년까지는 아이가 자폐가 맞나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 비대칭의 격차가 좀 증상이 뚜렷해질 만큼 크지 않아서 그래요. 좀 첫 3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3년에 이제 크기적으로 거의 어른 뇌의 90에서 95%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, 우뇌가 좌뇌보다 더 많은 발달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첫 3년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이제 가장 큰 인생의 이제 가장 큰 기반을 다지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때 자리를 잡게 됩니다.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사회적인 부분, 사교적인 부분, 뭐 자아 인지, 아니면 이제 사람들과의 애착 관계 형성, 자존감, 뭐 이제 뭐 대근육, 자세근육, 이런 것들이 이제 우뇌가 담당하는 회로들이고, 이 첫 3년에 우뇌가 이제 제대로 발달을 못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좌뇌가 더 일찍 발달을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첫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괜찮은데, 그 사이에 이제 그 불균형이 점점점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3살이 지나간 시점으로,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애가 갑자기 좀 퇴화하는 현상이 보인다거나, 말을 잘하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, 혹은 이제 눈 맞춤, 호명 반응, 혹은 이제 교감, 소통, 이런 것들이 잘 되다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3년, 이제 3살에서 6살, 이때는 또 좌뇌가 엄청나게 발달을 시작하는 단계예요. 그래서 이제 3살이 된 시점으로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? 왜잖아요. 다 왜예요. 왜? 왜냐면 이제 우뇌는 좀 큰 그림을 보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면, 좌뇌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,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회로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다 왜예요, 그냥. 그리고 이제 궁금증이 너무 많아지고, 그와 동시에 언어적인 부분, 특히 이제 어휘력, 그다음에 이제 뭐 말하기 능력,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가속되는 이 3살에서 6살,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데, 그 말은 뭐냐? 이미 첫 3년에 좌뇌가 일찍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한 상태에서 우뇌가 이제 발달이 더뎌지기 시작을 하면, 그 다음 3살에서 6살, 그 다음 3년은 좌뇌가 더 많은 발달을 하기 때문에 functional disconnection, 기능적인 이 단절 현상이 더 커지게 돼요.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심해질수록 증상이 더 많아지거나 더 악화가 되고,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3살에서 6살 사이에 부모님들이 뭔가 이상한 거를 감지하시고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고, 그래서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자폐 진단이
나오는 거예요. 많은 이제 자폐 부모님들이 이제 증상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영상에 올리시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도 이제 그런 증상을 겪어요.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신경들이 가지치기, 이제 프루닝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 현상은 그 다음 뇌 발달로 가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이제 건강한 프로세스예요. 이제 이게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고 이제 그 이후에 증상이 없어지면서 아이가 확 컸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이거를 이제 growth spurt이라고도 하고. 근데 이제 이게 2주, 3주, 4주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한 가지치기 현상이 아니라 좀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일, 이제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 불균형의 갭은 이제 거의 모든 경우 자라나면서 좁아지거나 괜찮아지지 않아요. 그래서 그 갭이 시작이 되면 그 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,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빨리 해줘야 균형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. 그래서 이제 많이들 자폐 초기에 이제 그 인터벤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너무 기존에 나와 있는 신호들, 증상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도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패닉하시기보다는 이 증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가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는가 한번 지켜보시고 아이가 이제 자폐 초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다면 조금 이제 뇌 회로의 이제 기능적 단절 현상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좀 바라보면 조금 더 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기능적으로 좀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좀 효과적인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